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대형마트를 가면 조금만 사야지 했는데 카트가 꽉 차서 나오지 않으신가요? 2+1, 오늘만 세일, 매진 임박, 안 사면 손해, 이런 문구만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진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올리브영에서 오령 세일만 한다고 하면 이때다 장바구니가 꽉 차 있는 경험을 하곤 하는데요. 우리는 왜 당장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사게 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설득의 심리학을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있을까요? 기업들이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드는 심리 전략,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면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한 나라의 관광지에 보석 가게가 있었어요. 그 보석 가게에는 품질이 좋은 보석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근데 가게 주인은 고민이 많았어요. 품질이 좋은데도 보석들은 팔리지 않았고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 주인은 가게를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 보라고 이제 그 메모를 남겨놨는데 가게의 모든 보석을 반값에 팔아라. 근데 보석 가게 직원은 그 메모를 잘못 읽어서 가격을 2배로 적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값에 팔아도 모자랄 재고들을 2배의 가격으로 팔기 시작한 거죠. 보석 가게 보석들은 단 3일 만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 첫 번째 법칙, 호감의 법칙입니다. 호감의 법칙은 사람들이 자신과 유사한, 친숙한, 매력적인,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더 호감을 가지는 경향을 말합니다. 가치가 높거나 높은 가격을 가진 물건을 좋아하는 경향 또한 포함합니다. 이 법칙은 가격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해당 물건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그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하게 됩니다. 어디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백화점의 명품샵이 이 법칙에 해당되겠죠. 또 비슷한 스펙의 제품이 있을 때 좀 더 비싼 옷이나 제품이 뭔가 더 좋아 보이고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물건을 고를 때 자주 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 유형을 고정 행동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자극에 의해 일련의 일관된 행동 패턴이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행동이 자동적으로 발동하려면 발동 조건인 즉 트리거라고 불리는 특정한 유발 기제가 작동을 해야 이러한 행동이 자동적으로 발동된다는 거죠.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이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모델이다. 그러면 사고 싶어진다. 어떤 기업의 모델이 기면하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을 자동적으로 신뢰하고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호감의 법칙은 구매라는 고정 행동에 있어 강력한 유발 기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 정말로 괜찮은 가격인지, 백화점의 분위기나 어떤 이벤트에 내가 취한 건 아닌지, 이 영업사원이 기분 좋게 해주는 말에 내가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지 않은지 경계해야 될 요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판단해야 됩니다. 설득의 심리학 두 번째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견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즉,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다수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썸네일 옆에 그 100만, 200만 그 메달처럼 생긴 심볼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자랑하려고? 이 심볼을 넣음으로써 100만 명이 본 영상이네? 하고 더 보고 싶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업형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만들 때 많이 하는 전략이 뭘까요? 영상을 광고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 조회수를 30만 이상으로 끌어올려요. 그러면 채널의 영상 평균 조회수가 높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영상이 좀 재밌나 보다. 조회수가 다 높네? 나도 봐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조회수 100회짜리 영상이랑 유튜브 강의 35만 조회수 영상이랑 뭘 더 보고 싶냐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널리 많이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게 뭐예요? 고객 후기와 리뷰가 없는 상품보다 이 제품 너무 좋다, 친구 추천해줘야겠다, 써보니까 너무 편하다, 사진 막 이런 게 올라와 있고 막 평점 4.8점에 리뷰 600개. 내가 이 제품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남들이 이 제품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남들이 사고 있느냐, 리뷰가 600개다?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괜찮나 보다. 근데 리뷰 600개가 돈 주고 산 리뷰라면? 그러면 그 제품은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이거 사 먹는데, 허니버터칩. 이건 희소성의 법칙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연예인들을 이용한 호감의 법칙,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사회적 증거의 법칙,
난리 나니까 물량을 조금 풀었죠? 희소성의 법칙 더욱 같이 있어집니다. 사람들은 사고 싶어서 막 미치는 거예요. 중고나라에 허니버터칩 한 조각에 500원, 허니버터칩 냄새 팝니다. 이 난리를 피울 만큼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어보면 어때요? 기대한 맛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과자 맛이잖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또 뭐 있어요? SNS에서 난리난 맛집, 줄 서서 먹는 맛집, 물론 진짜 맛있어서 줄 서 있는 곳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줄 서서 먹는 곳은 안 갑니다.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이게 맛집이어서 간 게 아니라 제가 라멘을 좋아하는데 소바를 제가 안 먹어봐서 소바를 한번 먹어볼까 해서 괜찮아 보이길래 찾아간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연히 SNS에서 유명한 맛집이었던 거예요. 한 30분을 기다렸네? 먹고 남겼어요. 최초로 줄 서서 먹는 음식점에서 최초로 음식을 남겼습니다. SNS에서 난리 났대. 요즘 이거 다 한대. 뭘 먹을지, 뭘 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수의 선택을 따르기 때문이죠.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소속감이나 어떤 집단 문화, 눈치를 이렇게 보는 문화가 있는 곳에서 더욱더 센 영향력을 발휘하기 쉬운 법칙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이용한 마케팅 공격에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자기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자기 결정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냥 인스타그램에 어디 난리난 맛집 3곳 먹음직스럽게 화려하게만 꾸며진 사진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개구이다 하면 네이버 지도에 가게 클릭해서 그 사진이랑 볼 수 있잖아요. 사진도 비교해보고 이 정도 가격엔 이렇게 나오네, 최소한 이 정도만 비교해도 여행 다 짜서 간 맛집에 가격 바가지 당하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내서 소중한 사람들과 가는 여행인데 먹는 재미에서 상처받고 화나면 여행이 아쉽잖아요. 다수에 의해서 너무 고평가되고 있진 않은지, 화려함에 속고 있진 않은지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기 결정력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설득의 심리학 3번째 법칙,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상호성의 법칙은 상대방에서 받은 것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고자 하는 행동 경향을 말합니다. 무료 샘플 한 번만 써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100% 환불이라는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 강의 영원, 아이패드 드립니다. 이런 예시들은 상호성의 법칙으로 먼저 타깃에게 작은 호의를 베풉니다. 그렇다면 타깃은 더 큰 호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더 큰 호의는 뭘까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겠죠.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이라면 이미 상호성의 법칙에 이용당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무료 구독이죠. 이 무료 구독은 말 그대로 구독료가 무료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이 1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왜 기업은 이 기간을 무료로 구독을 시킬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무료 구독 기간 동안 광고가 나오지 않는 편한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시청을 했다면 다시 예전으로 불편한 광고를 시청했던 시기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현재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욕구와 잘 움직이지 않는 인간의 특성이 만나서 월 구독료를 지급하고 그대로 프리미엄을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그 함정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저는 무료 구독 체험을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을 한 기간을 보통 까먹기 때문에 한 달 후 시점을 캘린더에 적어놓지 않은 이상은 보통 잊어버립니다. 안다고 해도 구독 취소까지 가는 그 여정이 귀찮기 때문에 그냥 하자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유튜브 음원에 사용할 엠바토 뮤직을 1개월 무료 구독했었는데 어느 날 $200가 넘게 결제가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엠바토 뮤직은 정기권이 1년이더라고요. 무료 구독 1개월 후에 20만 원이 넘게 결제가 됐습니다. 또는 요즘에 1+1, 기본은 2+1이죠. 내가 사고 싶은 과자가 있는데 옆에 있는 과자는 1+1입니다. 그럼 같이 간 친구는 1+1을 사라고 합니다. 나는 A 과자가 먹고 싶은데 B 과자가 1+1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1 같은 경우에는 그 POP 판에 3개 가격을 2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현혹을 합니다. 1,600원짜리 2개를 3,200원에 3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럴듯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3개의 가격을 2개의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1개 살 거를 2개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1,600원 쓸 거 3,200원 쓰게 만든다는 거죠. 4개 사면 6개라서 2개 이득인데요. 애초에 안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계산을 하게끔 만들어서 4개 사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 전에 디올 향수 샘플을 받았는데요. 향이 좋더라고요. 그 샘플을 받지 않았다면 그 향을 몰랐을 겁니다. 제 내면에는 이 샘플이 끝이 나면 그 향수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강력하게 그 생각이 들겠지만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여름 향수를 가지고 있고 샘플을 받고 사용하고
제품을 구매한다. 이 구매 사이클이 돌려지면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고 제 옷장은 다 쓰지 못한 향수로 점점 컬렉션이 채워지겠죠. 이런 상호성의 법칙의 함정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상황을 한 발짝 물러나서 본질적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 내 내면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훈련이라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내가 정말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이걸 원하는지 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것에 쉽게 반응하고 흔들리시나요? 설득의 심리학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술을 갖추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의 심리를 끌어들일 만한 연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광고들과 마케팅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나만의 기준이 없는 채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나무가 된다면 내 월급은 5일 순삭이 아닌 정말 5분 순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번 달에 사용한 카드값이 많기 때문이죠. 오늘 설득의 심리학 간단하게 3개의 법칙만 들어봤는데 이 외에도 일관성의 법칙, 권위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 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설득의 법칙이 더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현명한 소비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고 싶으시다면 읽어보시는 것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